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 미니 로드스터, 아우디 TT 로드스터 등 차량들의 이름을 보다 보면 가끔 로드스터라는 단어가 붙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로드스터라, 물론 로드스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을 시작하기 전 로드스터가 무엇인지 잠깐 언급해보자면, 로드스터는 2인승 컨버터블로 그냥 2인승에 지붕이 열리는 오픈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르쉐 918 스파이더, 아우디 RA 스파이더 등 로드스터가 아닌 스파이더라고 이름을 붙이는 회사들도 덜어 있지만, 로드스터랑 스파이더는 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요즘 한국에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슈퍼카와 스포츠카들이 많기에 로드스터 차량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사계절도 뚜렷하고 눈비가 확실하게 내리기에 2인승에 그 차 살 돈이면 차라리 크고 안전한 세단을 산다는 마인드가 있는지라 한국에서의 로드스터는 해치백과 더불어 참 인연이 없는 차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 기아, 삼성을 더불어 지금 현 시점에도 로드스터를 만드는 한국 제조사는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지금보다도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빴던 1990년대 로드스터를 생산한 두 한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쌍용 자동차의 칼리스타와 기아 자동차의 엘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쌍용 자동차의 칼리스타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피온 만들던 회사가 만든 자동차, 1992년부터 생산이 된 쌍용 자동차의 펜서 칼리스타. 먼저 외형을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국내에서 개발된 자동차라고는 생각지 못한 멋진 디자인이었는데,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때는 바야흐로 1980년, 자동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피로 된 의류를 만들던 회사 진도모피, 당시 진도모피의 회장이었던 김영헌 회장과 진도모피의 경영을 맡던 그의 동생 김영철 씨는 사업차 영국 런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김영철 씨, 바로 이분인데, 김영철 회장은 1969년 미국 괌에서 자동차 사업을 할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그에 못지않은 풍부한 자동차 지식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여건이 생길 때마다 전 세계를 돌아 세계 각국의 명차들을 보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튼 사업 방문차 들린 영국 런던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그 차가 바로 펜서 웨스트윈드의 스포츠카 리마였고, 이후 김영철 회장은 펜서 리마에 매료되어 펜서 웨스트윈드라는 회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펜서 웨스트윈드는 로터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백야드 빌더였고, 백야드 빌더는 집 뒷마당에서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업체였던 것이죠. 진짜로 집 뒷마당에서 뚝딱뚝딱 차량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작업을 통해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펜서 웨스트윈드는 수작업으로 차량을 만들었기에 범퍼 모습도 다 다를 정도였고, 거기에다가 경영 악화까지 겹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펜서의 자동차를 구입할 가격이면 오히려 회사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 김영철 회장은 자신의 손으로 리마 같은 차량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결국 펜서 웨스트윈드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인수한 뒤 김영철 회장은 세계 곳곳에서 가격 대비 좋은 부품을 사와 차량을 조립하기 시작했고, 그 뜻처럼 그리스어로 작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진 리마의 후속 버전 칼리스타를 출시하게 되었죠. 이때 펜서 칼리스타는 1983년 한 해에만 135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영국 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수제 자동차인 점과 조립하는데도 너무나 조악했기에 칼리스타의 추가 기술 발전은 불가능해졌고, 결국 김영철 회장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전혀 다른 차량인 솔로라는 차량을 개발하게 되었죠. 포드에게 팔릴 뻔한 솔로. 포드 피에스타에 탑재되는 1.6리터 엔진을 장착해 미드십 후륜구동으로 탄생한 솔로는 단순한 기술을 사용해 특별한 성능은 없었지만,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유리섬유로 바디를 만듦과 동시에 1980년대 당시 꽤나 멋진 디자인을 선보인 차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차량의 디자인을 맡은 인물이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교수 켄 그린리였다는 점인데, 이 인물은 몇 년 뒤 쌍용 자동차의 전설 무쏘를 디자인한 장본인이 되기도 하죠. 여튼 1984년 솔로가 완성될 무렵 도요타에서는 같은 미드십 후륜구동의 스포츠카였던 2세대 MR2를 출시하게 되었고, 당연히 대량 생산으로 진행되었기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던 솔로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도저히 도요타를 이길 가능성이 없자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영철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포드가 시에라 코스워스 랠리카에 사용했던 2.0 터보 엔진을 솔로에 장착해 기존보다 마력은 거의 2배나 높였고 204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제로백은 5.7초에 최고 속도는 240km를 낼 수 있는 솔로2를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1987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첫 등장한 솔로2는 제규어 2타입 이후 가장 멋진 디자인이라는 찬사도 받았고 심지어 당시 포드의 유럽 회장이었던 밥 러치에게는 솔로를 포드에서 생산하자는 제안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2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인 1987년 김영철 회장은 이미 펜서의 지분을 쌍용 자동차의 80% 매각한 상태였고 쌍용은 회사 여건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솔로의 생산을 포기한 상태였죠. 그리고 1988년에는 아예 쌍용 자동차가 펜서의 경영권을 통째로 가져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태초의 로드스터 1990년대 쌍용 자동차의 경쟁사였던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는 각각 프레스토, 르망, 에스페로 등 다양한 세단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쌍용은 부유층 등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로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발판이 되었던 자동차가 바로 펜서의 칼리스타였죠. 그렇게 1992년 펜서의 자동차 뼈대를 한국의 평택 공장으로 들여와 수제작 방식의 라인을 만들어 국산 부품과 국산 조립 기술을 통해 고전 영국제 스포츠카의 스타일을 그대로 담아낸 칼리스타를 재탄생시켰고 국내 최초의 정통 스포츠카라는 이름으로 6기통 2.9리터 엔진과 4기통 2.0리터 엔진을 장착한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차량들과 비교하자면 차량 스펙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량화를 초점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 2.9리터 엔진이 장착된 칼리스타는 145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시속 208km까지 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디자인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았던 칼리스타는 한국에서 100대, 수출은 200대로 판매 목표를 잡게 되었지만 총 100대도 팔리지 않게 되면서 78대밖에 생산하지를 못했고 결국 출시된 지 2년 만인 1994년 쌍용 자동차는 돌연 칼리스타의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드스터와 스포츠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은 물론이고 비슷한 시기에 현대 자동차에서 출시된 그랜저 V6 2500 모델이 2,500만원대인 반면 칼리스타는 수작업으로 제작되어졌기에 3,100에서 3,600만원대로 꽤나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칼리스타는 총 10여 대밖에 없다고 하며 해외 클래식카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많아 반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김영철 회장과 쌍용그룹이 인수하기 전 펜서 웨스트윈드에서 만든 펜서 드빌이란 차량이 101마리 달마시안과 영화 크루엘라에서 주인공이었던 크루엘라의 자동차로 나오면서 더욱 유명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피 옷을 만들던 진도 모피와 달마시안 가죽으로 옷을 만들던 크루엘라라 뭔가 어울리긴 하네요. 어쨌든 칼리스타가 또다시 레트로한 디자인에 수작업으로 제작된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갖고 30년이 지난 지금 혹여 다시 나오게 된다면 어떤 반응일지 기대가 됩니다. 비운의 자동차였던 쌍용 칼리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칼리스타가 단종되고 4년 만에 등장한 또 하나의 대한민국 로드스터 기아 자동차의 엘라는 다음 영상에 소개하도록 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